예, 관광 자원 해설론 2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해 2.3 되겠죠. 예, 무사히 재난 문자 없이 녹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원 해설의 개념을 봅시다. 개념,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읽을게요.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책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고, 책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충만감을 맛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백두산 정상에서 천지를 내려다보는 순간 가슴이 멈춘 듯한 정신적 충만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묘사할 수 없다. 백두산 천지는 가보신 분도 혹시 계시겠지만 만만한 제주도 한라산의 백록담을 예를 들어봅시다. 올라와서 백록담을 보는 순간 확 느낌이 달라지죠. 근데 그거는 백록담을 사진으로 볼 때의 경험 가지고는, 아니면 지리책에 써있는 분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배운 지식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뿌듯함 내지는 신비스러움, 사람마다 그건 다르겠죠.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서 보면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의 연장선으로 관광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이요. 중국은 죽을 때까지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다 못 보고 죽는다고 그러죠.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제가 유학생일 때 저는 남부 텍사스에서 유학을 했죠. 텍사스 A&M을 나왔죠. 그 수업 중에 교수님 얘기하시는 게, 텍사스에 사는 사람 중에 상당히 50% 이상이 죽을 때까지 텍사스를 벗어나 본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텍사스가 남북한 합친 거의 5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옛날 김우중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얘기를 패러디하면, 세상은 넓고 가볼 곳은 많죠. 그죠? 우리가 다 못 가봐요. 그 가본다는 자체가 여행이고, 여행이 곧 관광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즉 관광의 정의가 뭐였어요? 일상의 거주지를 떠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관광에 대한 수요는 무지 많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부산의 곳곳을 다 가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흰여울 문화마을, 감천 문화마을, 여기 안창마을, 호랭이마을, 비성마을, 좌천동의 그 계단 오르는 엘리베이터라고 그러나요? 트램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타보신 분 드물죠. 근데 누군가가 타본 사진을 올리거나 그러면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부산의 청년 창업가들이 했던 거, 지금은 소식이 뜸합니다만, 그런 걸 위주로 했던 게 뭐냐면 여행 특공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마을 버스를 이용해서 주야간에 그 코스를 만들어서 했던 건데, 다니면서 설명도 해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박이었죠. 중간에 그게 팔렸는지 그 이유는 소식을 못 들었고, 제가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어쨌든요, 자원 해설을 활용을 해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 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맨 밑에 패러그래프요.
인터프리테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의미를 설명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한사전으로 번역을 하면 의미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즉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자원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연구하여 이를 쉽게 풀어서 밝힌다. 근데 해설은 딱히 설명한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자원의 의미를 해석하여 알 수 있도록 풀어서 밝힌다는 뜻을 갖게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13페이지 상단에 써 있습니다. 예, 풀어서 밝혀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교수님, 알려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디? 그것이 왜 중요한디?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개설에서 제일 밑에가 생리적 욕구죠. 먹고 자고 싸고, 뭐 안전의 욕구, 뭐 어쩌고저쩌고. 최상위 욕구요. 삼각형에서 맨 꼭대기의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요. 그 자아실현의 욕구를 세분화하면 그 안에 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름다운 걸 추구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거. 또 지적 욕구요. 새로운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맛집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 아구찜도 있을 거고요. 콩국수도 아니 여러분들 파스타를 하고 갑시다. 그런데 다른 파스타 집과 달리 이 집은 맛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그 뭐죠? 제가 저는 우리 아버지 생신 몰라요. 우리 어머니 생신 몰라요. 장인어른 생신 몰라요. 장모님 생신 몰라요. 우리 아들, 딸 그건 하도 그 서류 적는 바람에 서류상의 그 생일은 기억을 해요. 양력. 음력은 잘 기억을 못하죠. 제가 그러면 빵점짜리 아빠, 빵점짜리 사위, 빵점짜리 아들, 빵점짜리 남편이죠. 기억하는 거 딱 3개 있어요. 첫 번째 결혼기념일. 아시겠죠? 두 번째 마누라 생일. 2개군요. 2개. 결혼기념일하고 마누라 생일. 그거는 한 달 전부터 딱딱딱 메시지 뜨게 만들어 놔 있죠. 그것만 챙겨요. 나머지는 그 당일이나 전날 되면 집사람이 얘기해 주죠. 오늘은 어머니 생일이야, 아버님 생신이야. 그럼 그때 이제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책에선가 보니까 그게 제일 현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것만. 그래서 마누라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날은 특히 근사한 데 가서 식사를 해요. 대학교 때고 초창기였나요? 한번 그때는 롯데호텔에 가서 롯데호텔 이태리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난 이태리 식당이 코스가 있다는 거는 몰랐어요. 아는 게 피자, 스파게티, 그런 정도, 뭐 밥 같은 거 그런 거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거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호텔과에 겸임 교수로 출강을 하시는 교수님이 이태리 식당의 제일 주방장, 제일 모자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한번 하겠다고 하니까 하라고 돈 냈어요. 좀 싸게 내서 그렇지 공짜로 어디 가서 얻어먹는 거 싫어해요. 싼 것도 싫어하는, 싸게 해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워낙 비싸니까 깎아주시는데 거부를 못하겠더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매 코스마다 음식을 내오시면서 그분이 직접은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직급에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서 그분이 딱 따라와서 요거는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주세요.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요 음식을 드시면서는 그 맛을 음미해 보세요 라고 해주시거든요. 맛이 달라요. 며칠 전이 우리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음력 7월 3일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또 달맞이곡에 있는 동백식당에서 또 역시 이태리 공교롭게 그러네. 이태리 음식을 먹었어요. 내 식구가 가서 먹었는데 다 맛있다. 독특하다. 무슨 맛이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옛날에 그러면서 제가 롯데호텔 그거를 얘기할 거랬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온 식구들 그때는 그만 어쩌고저쩌고 꽤 오래 지난 얘기인데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설명이에요.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설명을 해주면 맛이 다르죠. 그리고 그 설명을 들으면 그 맛이, 그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럼 자원 해설을 하려면 역사도 알아야 되고, 뒷부분에서 얘기할 건데 미리 역사도 알아야 되고, 뭐 불교도 알아야 되고, 뭐 그림도 알아야 되고, 젠장 그걸 어떻게 공부합니까? 제가 이 과목을 처음 만들면서 이론적으로 강의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딜레마가 그거였거든요. 한옥의 지붕만 해도 맛배 지붕, 팔짝 지붕, 뭐 말은 오만 거 써요. 그거를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젠장 언제 다시 건축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불교 공부를 언제부터 해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절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는 거야? 대책이 안 쓰잖아요. 음식은 어떻고, 난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접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잠깐만요. 요거는 멈추지 않을게요. 멈추면 금방.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있을 건데. 한옥 소리는 들리죠? 찾았어요. 언뜻 전데 이걸 보세요. 청소년을 위한 한옥 감상법.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가 공부했던 것들은 전문 서적들을 봤어요. 근데 우연찮게 요걸 보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표시도 해놨죠. 쉬워요. 재밌어요. 자원 해설은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다양하게 하시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특화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특화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게임이 좋다. 게임 해설가 하면 돼요. 나는 산이 좋다. 그러면 산 해설하면 돼요. 나는 술이 좋더라. 술 해설하면 돼요. 요즘 벤처기업 중에 그는 몇 달 전에 본 건데요. 술만 구독해야 하는 사업을 해요. 구독 사업이 있죠. 구독은 보통 잡지만 구독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다양한 걸 구독하죠. 쉽게 말하면 남자들은 면도를 한단 말이에요. 면도기도 2달이나 뭐 한 달에 한 번 쓰는 사람도 있고 2달에 한 번 바꾼 사람도 있죠. 그때마다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정해주면 그때 맞춰서 배달을 해줘요. 또 꽃 구독 사업, 꽃 배달 사업도 있거든요. 뭐 1억883 그거 아니고요.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뭐 10,000원을 내면 한 달에 한 번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배달해 주고요. 뭐 2만 원을 내면 뭐 한 달에 2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로 성공했죠. 그 사람도 내가 고대 화학과를 나왔는데 옆으로 샜네 또. 화학과를 나왔는데 그걸 또 해주더라고. 그 회사 화장품 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그거 하고. 그러니까 구독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일로 나왔는지 까먹었어요. 옆으로 샜다는 생각이 확 머무는 순간에.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분야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술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술이요.
우리나라에도 전통주 민속주가 많아요. 그래서 술을 좋아한대요, 걔네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전통주들을 구독자를 신청을 받아서 돈 받고 멤버십이죠. 다달이 그걸 해요. 뭐 원하는데 2주 간격으로 하든지 한 달 간격으로 하든지 그러면서 그 안에 설명을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러니까 술이 좋으면 그런 술을 해설해 주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네가 담배가 좋으면 담배 해설해도 되는 거야. 담배마다 맛이 다르잖아. 쉽게 가자고, 쉽게. 해설이라는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면 돼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포석정에 갔을 때 자그마치 포석정을 뭐 1박 2일을 봐야 되나 1년에 4번은 와야 된다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몇 시간씩 그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지쳐요. 왜? 우리는 거기 공부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자, 관광의 정의가 뭐라고요? 안범용의 정의. 관광은 뭐다? 노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문화유산 해설사, 자원해설가들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려고 그래요.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지역마다 다른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그 자원봉사자들을 쓰고요. 어느 지역은 뭐 은퇴한 선생님들과 가르치려고 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려고 그러죠. 듣는 관광객은, 듣는 노는 사람들, 놀러 온 사람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한옥 감상법. 이거 청소년이에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싹 내가 고민했던 건 내가 무슨 건축가도 아니고 건축 재료공학과도 아니고 절도 불교도 제 방에 지금 책이 많습니다. 이 책 찾으러 갔다가 사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절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 써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고 길게 할 필요 없다. 2, 3분, 5분 내외로 그거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나 조사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만 해주면 관광객들은 좋아요. 쉽게 말하면 자원해설가라는 거는 어떤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의 경험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태리 식당의 주방장이 쫙 설명을 해주니까 그 식사가 풍요로워졌죠. 맛있어졌지요. 이해되시죠? 전통주 국순당 뭐 술 같은 거를 마시는데 그러면서 무슨 향이 날 겁니다. 그 향을 음미하면서 그냥 먹는 거하고는 다르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술은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우리는 저는 그런 주의를 갖거든요. 여행을 가면 우리 처남이 옛날에 그러니까 총각 때인지 어쨌든 여행을 갔대요. 여자친구랑 강릉을 갔는데 뭐 갔는데 거기서 여자친구한테 물었다고 그러죠. 야 우리 점심 때인데 뭐 먹을까?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오빠 피자 그랬대요. 피자 사줬다고 그러죠. 피자 갔다 와서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공감을 하거든요. 강릉까지 갔는데 피자는 서울에서 얼마든지 막 전화로 배달해도 먹잖아. 굳이 그러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싼 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릉에 가면 삼수기 매운탕도 있어요. 삼수기가 뭐냐면 물고기예요. 그런데 더럽게 못생겼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맛있어요. 이해되시죠? 각 지역마다 고유의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장흥 삼합, 뭐 홍어 삼합, 여러 가지 삼합도 있죠. 순대도 답사 중에 아마 아우네장터인가요? 그쪽에 가서 먹었을 때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즐기러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신기성 욕구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걸 추구해요. 교수님 자원해설 하다가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새로운 거 얘기합니까? 신기성 욕구만 추구하는데 거기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서 각인을 시켜주면 그 경험은 잊을 수가 없지요. 잊으라고 해도 안 잊혀지지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그게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물론 이제 여행자마다 레벨이 다릅니다만은 초짜 여행자들은 그냥 새로운 곳에 가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여행이 많이 우리가 뭐예요? 그 여행에 이거 그래프 그렸던 거 생각이 안 나는데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남과 다른 색다른 경험을 추구합니다. 남과 다른 색다른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 색다른 경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게 해석 설명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해설이란 무엇인가? 여행의 경험을 풍요롭게 도와주는 거다. 그냥 풀국사만 얘기하는 거. 풀국사 같은 경우도 불국사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불국사 그냥 청운교, 백운교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불국사를 그럼 누가 지었는데? 그러면 신라시대 김대성이요. 그것까지는 돼요. 석가탑, 다보탑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신라시대는 그렇게 많은 절을 지었을까? 전국 사찰에 보면요, 의상대사가 지었다고 하는 사찰이 수백 군데가 나와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의상대사는 스님이 아니다. 뭐 집만 지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배경이 뭐냐면요, 요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줄게요. 이게 수업 시간에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동영상으로 하니까 소리도 더 지르게 되고 힘만 들어 얼굴까지 빨개진다. 씨 하면 안 되겠죠. 통일신라 시대는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민중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너는 백제 출신, 난 고구려 출신, 나는 신라.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도자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종교. 그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사찰을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각인을 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찰이 의상대사가 직접 가서 다 지은 건 아니겠죠. 그 중에 누군가는 뭐 전라도 어디에 있는 스님은 서울에 와서, 그땐 경주겠죠. 경주에 와서 의상대사를 만났는데 의상대사하고 얘기하는 중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었다. 아니면 우연히 의상대사가 어느 지역을 들어갔는데, 이곳에 절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서 그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의상대사가 지은 절이,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의 교육은 이거는 676년에 누가 지었고 뭐 그거 외우는 것만 했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포석정에 가서 애들 때려잡으면서 이 새끼들아 니네가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그건 여행이 아니에요. 그건 공부죠.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뭐 르네 뭐가 뭐 어쩌고 그거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3일충일수록 부원사는 사람들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유럽도 똑같아요, 옛날하고. 근데 제목만 갖다 붙였죠.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해설이라는 얘기예요. 자, 13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 스타일 아실 거예요. 이거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틸드는 어쩌고 저쩌고 했고요. 왈린 어쩌고, 에드워드 알드리치, 박석희는 이 책에 자주 합니다. 엄소 텍사스 A&M 저랑 같은 학교 나왔고 경기대학 교수입니다. 저 한참 선배죠. 자, 여기서 제가 강의를 안 했다고 그래서 이 책을 강의한 부분만 읽으면 그닥 훌륭한 학습법은 못돼요. 강의를 안 한 부분까지 한 번쯤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뒤에 유재경, 박희조 어쩌고 있는데, 자, 맨 밑에 이제 14페이지 중간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해설은
교육적 활동이고 지각 발달 도모의 활동이며 열광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관광 현장에서 참여자의 향유를 유도하여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광 자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좋은 말 썼어요. 이 말 그대로 하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자원과 그곳을 방문한 방문객 사이에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 해설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방문객의 경험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지친다. 자, 무사히 재난안전 문자가 없어서 2주차 강의는 2.1, 2.2, 2.3 3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내지 마시고 승질 내지 마시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게 뭔가 고민해 보시고 그걸 시도해 보세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